안녕하세요. 자수정입니다. 큐텐재팬의 가장 큰 행사인 메가와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메가와리는 큐텐재팬에서 연 4회 진행이 되는데요. 분기마다 1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가와리는 12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다 보니 많은 고객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매출보다는 10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수강생분들은 이번 메가와리 때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1억 매출을 돌파하신 우리 수강생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른 세 분의 매출과 수익률까지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억 매출 돌파하신 우리 수강생분, 파워셀러 되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 이제 심화반 수강을 하신 분입니다. 기존에 다른 분 강의를 들었는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화반 수업을 들었던 분이시고, 이분은 그 뒤로 굉장히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좋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은 두 개의 계정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정, 메인 계정에서 850만엔 이상의 매출과 다른 하나의 계정에서는 250만엔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12일 동안 메가와리 기간 동안에 합산된 가격을 이렇게 보자면은 1100엔 이상이 되는데요. 이게 하나로 오늘 날짜로 엔화 환율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억 4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혼자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고요. 아마 가족이나 누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파워셀러이신 분들은 메가와리 기간에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까지도 상품을 발송하고 포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파워셀러 분들 그 외에도 주문 많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포장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강생분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매출 5,200만원, 그 다음에 순이익은 9% 정도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1억 매출 나신 분 순수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톡을 보니까 한 15%의 수익률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순이익 9%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수강생, 이 카톡 내용 노출하는 거를 조금 꺼려해 주셨는데, 이분은 매출 7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진율은 15% 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매출 7천 넘는 분은 안타깝게도 그 1위하고 2위를 달리던 1위의 매출을 상당 부분 차지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상품이 이제 정지가 당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1억 매출을 훨씬 넘으셨겠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매출 7천밖에 되지 않았고, 이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5천 이상 매출 내셨다고 영상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분입니다. 그분은 7천 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순이익은 15% 조금 넘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파워셀러 수강생분은요, 이 기간에 판매액이 110만엔이라고 해서 이제 1000만원 조금 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은 마진이 30%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한 고마진을 가져가신 분이어서 굉장히 좋은 수익입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매출이 좀 적었던 이유는 이분은 광고를 다른 파워셀러 분들에 비해서 광고를 많이 하진 않으셨다라는 거, 예,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큐텐재팬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판매를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텐 재팬 시작하시면서 상품 소싱이 가장 어렵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소싱할 때 뷰티나 또 다른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에 맞는 명확한 상품 소싱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닭등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것저것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은 분명히 현타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 소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광고를 안 해도 판매가 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 중에 효자 노릇을 하는 상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광고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하면 광고를 한 번씩 세팅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를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겠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비용을 들이고 광고비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광고가 있고, 꼭 해야 하는 광고는 당연히 뭐예요? 저렴한 비용을 들이면서 내 상품이 노출이 되는 게 꼭 해야 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끔 해야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가끔 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 내 상품 중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품을 더욱더 노출을 높게 하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광고도 활용을 해 보셔야겠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무쓸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를 하실 때 필요 없는 광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필요 없는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어느 광고를 하든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고비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 주문 전환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실 때에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세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상품 등록 많이 하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굉장히 판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들은 같은 상품을 등록을 해도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소싱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상품 소싱할 때 어떠한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일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매출의 핵심은 높은 매출의 핵심은 광고라는 거는 잊지 말아주세요. 매출을 저는 적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광고를 해야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소비자는 어떠한 상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파워셀러 네 분의 매출도 함께 보았고, 또 수익도 같이 보았고, 또 판매가 잘 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큐텐 재팬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요,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큐텐 재팬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이렇게 카페에서 다양한 분들이 또 문의를 남기셨고 좋은 정보도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공유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수정이었습니다.